자, 최순실 문제가 지금 타이밍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최순실이 없어도요, 박근혜 정부로서 그간에 하던 행태를 보면 제대로 가기가 어려운데,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졌고요. 한미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말 어떻게 이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째 최순실 국정농단 시비로 국정이 마비됐는데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갤럭시 7, 노트 7 사태 등으로 소비 감소율이 5년 7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정 운용의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는 형국이고요. 삼성, 현대차, 한국 경제의 빅2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이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액이 MB와 노무현 정권을 합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가계부채가 1300조를 올해 말에 넘어서는데요. 내년 말이면 1540조까지 불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IMF 때만 해도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었던 가계가, 자, IMF 때 사실은 이 가계가 건모으기 등등 여러 가지로, 그때는 가계부채도 별로 없을 거예요. 잘 버텨서 IMF 위기를 극복하는데 발판이 되었는데, 지금은 가계, 정부, 기업, 경제 3주체가 다 어려운데 그 중에 가계가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가 과도한 빚들미에 눌리면서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고, 내년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부채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내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6월 말 현재 1257조인 가계부채는 평균치 기준으로 올해 말 1330조, 그러니까 매달 늘어나는 평균을 기준으로 추정한 겁니다. 내년 말에는 1460조로 늘어나고, 최대치 기준으로는 연말에 1360조, 내년 말에는 1540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의 이 경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내년 말까지 5년간 가계부채는 496조가 늘어나서 노무현 정권의 200조 7천억과 이명박 정권의 298조 4천억의 증가액을 합친 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대선 공약 1호로 내세웠던 현 정부의 부채 관리 기준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을 사실상 하고 있지, 가계부채를 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휴대폰도 안 팔리고 옷도 안 팔리고 팔리는 게 없습니다. 소비가 5년 7개월 만에 제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트 7 사태 물류 대란에 9월 산업 생산이 0.8% 줄어들었고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건설 기성도 5년 만에 5개월 만에 마이너스고요.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부진합니다. 자, 정부는 최근에 이런 소비의 감소가 일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수석 같은 사람이 기업들에 전화 걸어서 돈이나 떠들라고 하고 최순실이 일이나 봐주고 하고 다녔으니 나라 경제가 제대로 될 일이 있습니까? 자, 여기에 가스하고 난방비는 2차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올 여름에 폭염에 전기요금을 그렇게 누진제로 해서 가게들이 그렇게 피해를 본다 하는 부분에 이탄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가스를 한번 인상시키고 내년 1월에도 도시가스 난방비를 인상시키겠다라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의 가격 구성이 어떤지 모르는데 원가를 정말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싸게 사서 싸게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누구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안전이 최근에 연료비가 내려가서 전기요금을 낮춰야 될 요인이 충분함에도
빚을 갚아야 되니 어쩌니 하면서 전기요금을 낮추지 않았는데 결국 벌어들인 돈은 저들끼리 나눠 먹기 바쁘고 빚은 조금 갚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미국 대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제가 다음 꼭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막판 기치를 올리면서 트럼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닥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권력 교체기에 한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북한은 추가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이 이 미국 대선하고 맞물려서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2004년에요. 조지 W. 부시가 재선될 때는 노무현 탄핵 사태가 있었고 2008년에 광우병이 논란이 될 때는 오바마가 당선이 됐고 2012년에 한국 대통령 선거와 오바마 대통령 재선이 있었고 이번에 2016년 미국 대선 북한 핵위협 최순실 사태로 한국의 권력위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여태까지는 양국 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고 노무현 정권 때 비극거리기도 했고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이 관철되면서 주한미군이 떠나려고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광우병 소고기로 한마디로 미국 관련 이슈 아닙니까? 미국하고 FTA 문제, 한미 FTA 문제 이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는요 별의별 소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틀 전에 자기 유세장에서 여자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을 봐라 그러면서 힐러리를 비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은 그것보다 좀 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직 제가 그 유세 현장 필름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한국은 트럼프 태풍을 맞게 되고 한미 간의 대통령끼리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질지도 불분명합니다. 트럼프는 기존의 외교 관례가 불필요하다고 여기면 이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자문은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면 수개월 동안 한미 FTA가 양국의 주요 이슈가 될 거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뭐 힐러리도 결국은 거기로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세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나라로 이미 환율 조작이나 통상에 대한 장난을 치는 나라처럼 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의 철강 수출이 한국의 싼 산업용 전기에 기반한다는 문제 제기까지도 됐고 한국의 현대자동차, 노트, 세븐 이런 문제들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도 향후 벌어질 기류를 반영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은행 총재 등을 만나서 환율 조작 문제를 지적한 부분 또한 이후에 벌어질 일의 연장입니다. 자, 안보자문인 전 해군소장은 양국이 위협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부담을 나눌지 논의가 될 것이다. 즉, 너네 우리가 필요하면 돈 더 내라라고 곧바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김정은은요 얼마 전에 거의 대통령이 다 된 듯 설치는 힐러리 측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트랙2라고 해서 마치 이 비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형태로 평화협정을 논의를 했습니다. 자, 북한은 북한대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이제 이 새로 탄생하는 미국 정부와 빅딜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자, 이 위기를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책임 총리를 해서 총리가 장관들을 갖다가 상당히 추천을 해서 나라를 꾸린다고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양쪽의 진영 논리에 빠진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한다고 이 위기가 극복이 되겠습니까? 정말 박근혜 정부는요 잘하고 있어도 불안할 건데 이제 거의 국정을 스스로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경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며 미국과의 한미관계는 어떻게
북핵 무기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역대 이런 위기들이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닥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내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이 최순실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정상대로 굴러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짜여진 각본과 기획에 따라 돌아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게 본다 하면 결국은 검찰 수사는 불신을 받게 될 거고, 최순실이 지금 대통령을 협박하듯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형태가 국민들한테 좋게 보여질 리가 만무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태의 끝은 또 다른 불신을 시작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국내에서는 올겨울 내년 봄까지 시위로, 하야 퇴진 탄핵 시위로 뒤덮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극우 내각이 조속히 나서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극우 내각이 모든 만사 형통의 시작일까요? 지금 더민주당은 극우 내각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자 해놓고 할 듯 하니까 또 이거 최순실 규명부터 하자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지것이 이렇게 오래 그냥 자초되기를 바라고 위기가 확산되면서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 남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이 자신들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야당은 생각하는 것 같고요. 박 대통령은 오로지 본인이 최소한의 상처를 입으면서 이 위기에 탈출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데만 관심이 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한 경제의 골든타임은 몇 번 다 끝이 나서 이제 뒤연되고 아웃입니다. 예? 오버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내년쯤 벌어질 경제적인 이 위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사드 문제요. 최순실이 터지니까 사드 문제는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최순실이 터지니까요. 북한이 핵도 안 쏘고요. 미사일도 안 쏴요. 요 근래 들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던 문제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상존하고 더 큰 행태로 결정적일 때 우리를 향해서 날아올 건데,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이제는 경찰이 국민들한테 나라를 사랑하는 당신들의 뜻을 안다, 뭐 감사하다, 이렇게 방송하는, 시대를 향해서 방송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국가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나라 꼴이 안 밖으로 망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에서 박 대통령을 찬양하던 중국 신문들은 박 대통령을 탄핵당할 수도 있다고 고소해 하고요. 주요 외신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샤머니즘적인 주술과 관계 있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샤머니즘적 숭배와 연관된 스캔들 소용돌이가 한국 대통령을 위협하고 있다. 신문 제목에 오컬트, 컬트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씨는 마치 꼭두각시를 조종하듯이 마쿠에서 왕의 권위를 누렸다. 그는 샤머니즘적 예언자로 정신적 지배력을 행사했다. 최 씨의 아버지이자 사이비 종교 교주인 최태민 씨는 수차례 개종하고 이름을 7번 바꾸었다. 뉴욕타임즈는 샤머니즘적 컬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이비 교주 최태민 씨는 숨진 유경수 여사를 꿈에 보인다. 유경수 여사가 꿈에 보인다는 말로 박근혜 대통령에 접근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또 AP통신은 최순실을 한국판 라스푸틴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신령스러운 관계에 대한 보도를 접한 한국인들은 대통령이 돌파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믿는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고요. 북핵이나 사드 등 안보 이슈가 지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교 일정이 올 스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선출될
다음 주 목요일 8일 한국 시간으로 9일이면 선출될 미국 대통령과의 지금 만남이나 전화통화가 늦어질 수도 있다. 자,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 정보협정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다. 한중1에서 동경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11월 달쯤에 이것도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DMZ 대북 전광판에 대해서 조준 타격 등 보복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팔아 연 1조 원을 버는데 이것이 대북 제재 정책의 구멍이라고 중국을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은 얼마 전에 한국을 들러서 갔죠. 그래서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과 대북 제재를 놓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것도 남일입니다. 무너져가는 경제와 대외관계, 안보 참 걱정인데요. 어찌하여 대통령은 이 지경을 스스로 초래했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특히 안보부서에 외교부서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정말로 대통령이나 뭐 나라하고 나라 꼬라지하고 관계없이 정말 자기 맡은 바 본분을 충실히 해줘야 될 시점입니다.